40년 동안 매일 새끼를 차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하게요. 그런데 제 인생을 뒤흔든 건 고작 1,0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콩나물을 1,000원 더 주고 샀다는 이유로 남편은 가계부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1,000원이 왜 더 들었어? 나이 먹으니 계산도 못하냐? 도대체 정신이 있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동안 눌러 살던 제 마음이 천천히 산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63세에 처음으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하니까요.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꺼내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그 사이 국거리를 준비하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상에 올릴 것들을 점검합니다. 김치는 새로 담근 게 나을지 묵은지가 나을지 고민하다가 둘 다 작은 접시에 담아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상이 조금만 부실해도 표정부터 달라지니까요. 오늘은 뭘 불평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습니다. 어제는 국이 짜다 했고 그저께는 반찬이 성의 없다 했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춥니다. 혹시라도 짜다는 소리 들을까, 싱겁다는 소리 들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밥이 뜸들 때쯤 남편이 거실로 나옵니다. 67세인 강만수. 1년 전 정년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잔소리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느라 아침만 먹고 나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모든 게 눈에 밟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쓴다느니, 장을 볼 때 비싼 것만 산다느니,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마디씩 던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은 됐어. 네, 곧 차릴게요. 어제 국은 왜 그렇게 짰어? 나이 들수록 싱겁게 먹어야 하는 건 모르나? 알았어요. 대꾸는 짧게 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더 잔소리가 이어질 테니까요. 상을 차리고 남편 앞에 놓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을 정성스레 배치하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더니 국부터 한술 떠먹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또 싱겁네. 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워. 어제는 짜다더니 오늘은 싱겁다니.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밥그릇에 밥을 퍼담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먹다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시금치는 왜 이렇게 물렁해? 제대로 된 거 샀어?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샀어요. 싱싱하면 이렇게 물렁하지 않지. 장 볼 때 좀 제대로 보고 사. 눈이 있으면 잘 골라야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아침을 먹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고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는데 남편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점심은 뭐야? 된장찌개 남은 거 데우고 생선 구우려고요. 생선? 어제도 생선 아니었어? 어제는 고등어였고 오늘은 갈치예요. 매일 생선만 먹으면 질리지. 좀 다양하게 해봐.
요즘 사람들은 다들 뭐 먹는지 알아? 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하라면서도 이것저것 불평만 늘어놓으니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고기를 해도 기름지다 하고 나물을 해도 밍밍하다 하고 조림을 해도 짜다 하는 사람.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40년 동안 매일 새끼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참는 게 익숙했고 참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점심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장을 보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장 볼 때 영수증 꼭 챙겨와. 가계부에 써야 하니까. 네.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계부.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퇴직 후 돈 관리를 하겠다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쓴 돈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가장 싱싱해 보이는 시금치를 골랐고 생선 가게에서는 오늘 들어온 갈치를 샀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치는데 사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었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망설였습니다. 비싸네. 이걸 사면 또 뭐라고 하려나. 결국 사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장 볼 때 좀 아꼈어. 우리 퇴직했으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 없잖아. 최대한 저렴한 걸로 사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나가잖아. 가계부 제대로 쓰고 있어? 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저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엌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미리 해뒀습니다. 쌀을 씻어 물에 불려두고 국거리를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제 방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매일 새끼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묵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요.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처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다음 끼니를 준비하는 하루. 그렇게 40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정말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고작 1,000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였고 며칠에 한 번씩은 꼭 해달라고 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를 지나 평소 콩나물을 사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네, 여기요. 남자 직원이 건넨 콩나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난히 싱싱해 보였습니다. 줄기가 굵고 하얀 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2,000원? 평소에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손에 들고 있던 터라 다시 내려놓기가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이 정말 싱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품질이었습니다. 뭐, 1,000원 차이니까 오늘 들어온 거라 싱싱하니까 괜찮겠지. 돈을 내고 장바구니에 콩나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더 샀습니다. 파, 마늘, 두부, 그리고 반찬거리 몇 가지.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콩나물을 꺼내 씻고 다듬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봐왔어. 네. 영수증 줘봐. 가계부에 써야지.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영수증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이내 멈췄습니다. 콩나물이 2,000원! 네, 오늘은 좀 비쌌어요. 비싸. 평소에 1,000원 하던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오늘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서. 남편이 영수증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00원이 왜 더 들었어? 콩나물이 금이야, 은이야. 그게 품질이 좋아 보여서요. 당신이 좋아하는 콩나물국 해드리려고. 품질! 콩나물에 무슨 품질이야? 다 똑같은 거지.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나 똑같아. 말을 이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영수증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오늘 장값이 12,000원이야. 평소보다 1,000원 더 나간 거지. 이렇게 1,000원씩 더 쓰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나이 먹으니까 계산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도대체 정신이 있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산도 못한다고? 정신이 있냐고? 4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꾸려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1,000원 더 썼다고 싱싱한 콩나물을 샀다고 듣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함부로 쓰면 어떡해?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1,000원 더 준 게 함부로 쓴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걸로 사려고. 좋은 걸 콩나물 1,000원짜리도 똑같아. 당신이 장을 너무 아무렇게나 보는 거야. 앞으로 더 신경 써. 말을 마친 남편은 다시 TV를 켰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장을 보고 매일 밥을 차리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챙겨왔는데 고작 1,000원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구나.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콩나물을 꺼내 다듬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콩나물을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평소처럼 모든 걸 준비했지만 오늘따라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물간을 맞추는데도 집중이 안 됐고 반찬을 놓는 위치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1,000원 고작 1,000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제 40년 인생이 1,000원의 가치도 안 되는 걸까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1,000원보다 못한 걸까요? 상을 다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됐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콩나물국은 괜찮네. 역시 콩나물이 싱싱해야 맛있어. 네. 싱싱하다고? 그래서 1,000원 더 주고 산 건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키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000원. 그 작은 금액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0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쌓여온 무시와 무관심이 오늘 1,000원이라는 이유로 터져나온 것뿐이었을지도요.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말투, 표정, 그리고 그 차갑게 식어버린 시선. 1,000원이 왜 더 들었어? 계산도 못해? 정신이 있긴 해?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을까?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되면 더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새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1,000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푸면서도 국을 저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이 내뱉었던 그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산도 못해? 정신이 있긴 해? 상을 다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국은 뭐야? 된장찌개요. 어제 콩나물국 맛있었는데. 역시 싱싱한 재료로 해야 맛있더라고. 네. 싱싱한 재료. 그래서 1,000원 더 주고 샀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죠?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집어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심각해. 뉴스 봤어? 채소값이 또 올랐대. 장 볼 때 더 신경 써야겠어. 네. 특히 불필요한 건 사지 말고. 알았지? 네, 알았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23이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짓고 집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게 당연해졌습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고, 빨래를 해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매달렸고 남편은 일에 매달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남편의 말은 점점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밥 줘,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 좀 할 게 있어요. 뭐? 어제 그 얘기요. 1,000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속상했어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속상? 뭐가 속상해? 1,000원 아껴 쓰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살림을 꾸려왔는데 계산도 못한다고 정신이 있냐고 그러시면. 아, 그거. 그냥 한 말이야. 왜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만해. 아침부터 왜 이래?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해.
남편은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한 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에게는 40년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은 말이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한 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고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남편이 아침밥이 늦었다며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팠어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그래도 밥은 제때 차려야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온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그 정도로 병원 가?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고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감정은 접어두고 제 아픔은 숨기고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역할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걸.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요. 점심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찬 별로네. 김치도 시원찮고. 죄송해요. 김치 새로 담가야겠어. 이거 먹을 게 못 돼. 네. 죄송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말하는 나. 언제부턴가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반찬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청소가 덜 되어서 죄송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과만 하고 살아야 하지. 오후에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고 그 이후로는 행복이 뭔지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 미라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치겠지. 딸도 바쁜데. 그렇게 혼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다시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균열이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벽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모든 일과를 끝냈지만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러고 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참기만 해야 하지? 4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사건이 40년 동안 쌓아온 벽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매일 확인하던 그 가계부.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쌀값, 채소값, 생선값, 반찬값. 하나하나 적혀 있는 금액들. 그리고 남편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항목들. 콩나물 2,000원 왜 이렇게 비싸? 두부 3,000원 다른 데는 2,500원. 사과 5,000원 불필요한 지출. 가계부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 40년 인생이 이 숫자들로 평가받는구나. 1,000원, 2,000원, 500원. 그 작은 금액들이 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도, 아이들을 키운 것도,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도 모두 이 숫자들로 환산되어 버렸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아침밥을 차렸던 그날. 남편이 맛있다고 말해줬던 그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던지요. 처사이를 낳고 밤새 깨어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달래던 날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학원차 태우고 아픈 아이 병원 데려가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해졌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적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된 게. 눈을 뜨고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서 있던 이곳.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던 이곳. 이 부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땠을까요? 짧았지만 직장 생활도 했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다니고 꿈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 모든 꿈은 접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항상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하고 싶은 일도, 제 감정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정년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정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식탁에 팔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일까요?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내 가치가 1,000원보다 못했던 시간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돌봤는데 그 모든 것의 가치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는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거리를 손질하고 반찬을 점검하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도구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6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인생, 나를 위한 시간, 나의 가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이 부엌에서, 이 틀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선반에 있는 작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가방.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방을 들고 나갈 날이 올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내일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결심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지만 깨어났을 때는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됐어? 네. 오늘은 뭐야? 미역국이요. 남편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뻐했던 내가 참 바보 같았어. 아침을 먹는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사람.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침을 마치고 남편은 거실로 가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내려다본 그 가방이 여전히 옷장 위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응. 나가야 해.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속옷, 양말, 간단한 세면도구.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고 그저 잠시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남편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엔 허락받지 않을 거야. 가방을 다 싸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40년 인생이 이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간다는 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미라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라야, 엄마가 지금 좀 갈 수 있을까?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좀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가도 될까? 네, 물론이죠.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년을 살아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오늘만은 그 눈에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결심.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란에 잠깐 다녀올게요. 점심은? 점심. 그게 중요한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은 아까 많이 지었으니까 드세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뭐? 모른다니?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녁은 어떡하고? 야, 이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고 싶었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장도, 은행도, 동네 슈퍼도. 40년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30분쯤 지나 미라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미라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미라가 아플 때마다 왔던 길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놀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미라야. 어머, 가방까지 들고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얼른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일단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집 나왔어. 네. 집을 나왔다고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란 표정보다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1,000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쌓여온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죠. 미라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오래오래 있어요. 고마워.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울음이 먹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미라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엄마만의 인생 사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아직 젊으세요. 63세면 이제 시작이에요. 미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네 집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엄마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정말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라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시라고 했잖아요. 왜 또 요리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서.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 미라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편안했습니다. 남편과 먹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봤고 아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미라야, 제가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가족이 더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참았던 거지. 그래도요. 저라도 엄마 편이 되어드렸어야 하는데.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딸도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사이의 문제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한참을 울던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해요.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엄마만의 인생 사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3년을 살았는데 집안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뭔가 배워보는 건 어때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하고 싶었던 것.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옛날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 얘기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나 일해볼까? 일이요? 응. 돈을 벌고 싶어.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그게 잘 모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라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요양보호사, 간병인, 식당 주방보조. 요양보호사? 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만 따면 할 수 있어요. 요즘 일자리도 많고요. 자격증 내가 딸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 사람 돌보는 일 하셨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미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양보호사학원 정보였습니다. 교육기간, 비용, 자격증 취득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엄마. 63세면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시작하면 딱 좋아요. 미라의 말을 듣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 누군가를 돌보는 일. 평생 가족을 돌봐왔던 제가 이번에는 돈을 받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여기 있으면서 마음 정리하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63살에 처음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딸네 집에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벌써 사흘이나 됐잖아.
집에 와서 밥이나 해. 내가 며칠째 혼자 대충 먹고 있는데.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반찬만 어떻게 먹어? 그리고 빨래도 쌓여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집이 엉망이야. 듣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사흘 동안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밥 걱정, 빨래 걱정만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 아세요? 1,000원 가지고 삐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1,000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40년 때문이에요. 뭐?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매일이요. 매일매일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으셨고, 조금만 부족하면 지적하셨고,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셨어요. 그게 무슨?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어요. 야, 잠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라가 보여줬던 요양보호사학원 정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63살이지만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남편과는 어떻게 될지. 답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라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엄마, 오늘 요양보호사학원 상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가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 새 반 시작한대요. 응, 생각해볼게. 미라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학원.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63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미라가 적어준 학원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랑요양보호사학원입니다. 저 요양보호사 교육받고 싶은데요.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살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희 수강생 중에 60대 분들 많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반 시작하는데 등록하시겠어요? 네. 등록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난번 통화 이후로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지쳐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봐.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일주일이나 됐잖아. 집에 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하겠다고?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얘기하자.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00원 때문에 집 나간 거 아니에요. 알아.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40년 때문이라고. 그럼 아세요? 제가 왜 힘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모르는구나. 제가 왜 힘들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4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나는 그냥 남편으로서 할 말한 거야. 그게 무시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으셨고 조금만 부족하면 지적하셨어요. 그건 더 잘하라고 한 말이지. 더 잘하라고요?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야, 그렇게 따지면 1,000원 더 주고 콩나물 샀을 때 기억하세요? 싱싱한 걸로 사려고 그랬는데 계산도 못한다고 정신이 있냐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좀 심했어. 인정해. 그것만 심했던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가 좀 그랬나 보네. 미안해. 그러니까 집에 와.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하겠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다른 걸 결심했습니다. 저 요양보호사 학원 등록했어요. 뭐? 요양보호사? 네. 다음 주부터 교육 시작해요.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63살에 무슨 학원을 다녀? 63살이라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하고 싶어요. 왜? 왜 갑자기 일을 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지. 당신이 주는 돈이 아니라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잖아.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야, 제대로 된 얘기 좀 하자. 집에 와서 얘기해. 지금 제대로 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하는 게 남편에게는 반항으로 보이는구나. 반항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 인생?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당신 종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 내가 언제 당신을 종처럼 대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매일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대하셨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이라는 도구처럼요. 야, 이거 봐.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도 존중받고 싶고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고?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불편함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좋아.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40년 동안 얽혀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라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학원 등록했어.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63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무섭기도 해.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뭐든지 잘하시잖아요. 미라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저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63살.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만 기대되는 미래.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요양보호사 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긴장되어 잠을 설쳤습니다. 63년을 살면서 학원에 가본 건 결혼 전 타자 학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미라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응, 벌써 일어나야 해? 네.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아침 차려놓을게요. 딸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엄마, 가방 챙겼어요? 필기구도 넣으셨죠? 응, 다 넣었어. 점심은 학원 근처 식당에서 드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 있어. 그래도요. 미라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엄마가 대단하신 거예요. 엄마 파이팅. 학원까지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이구나.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사랑요양보호사학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서류 작성해 주시고 2층 강의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서류를 작성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도요. 저는 박춘자라고 해요. 62살이에요. 저는 이정순이에요. 63살입니다. 어머, 동갑내기네요. 반가워요. 박춘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계기로 요양보호사 하시려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어머, 무슨 뜻이에요? 평생 집에서 가족만 돌보다가 이제는 일도 하고 싶고 제 돈도 벌고 싶어서요. 아, 저도 비슷해요. 저도 평생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세상 떠나고 혼자 사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곧 다른 수강생들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20명 정도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 강사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선생님은 친절한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수업이라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 손이 떨렸고 글씨도 예전만큼 예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같이 밥 먹어요. 그래요. 학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업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서로 도와가면서요. 고마워요. 춘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수업이었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옮기는지, 어떻게 씻기는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수강생과 짝을 지어 연습하는데 손발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몇 번 연습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순 씨 잘하시네요. 손이 부드러워요. 선생님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평생 누군가를 돌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돌봤던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쓸모가 있었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 다행이다. 엄마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뭔가 살아있는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 밤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였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8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학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춘자 씨와는 더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고 수업 끝나고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느껴져요.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 합격해서 자격증 꼭 따요. 당연하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렸지만 열심히 준비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순 씨, 우리 붙었어요. 춘자 씨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진짜 붙었어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전화를 끊고 미라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라야, 엄마 합격했어. 진짜요? 엄마 축하해요. 미라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받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소개해준 데이케어 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센터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정순 씨, 자격증 따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번에 처음 땄습니다. 63세시면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네, 건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셨다고 하셨죠? 왜 이 일을 하시려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데이케어 센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돈. 내가 일해서 번 돈.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와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첫 월급 받으셨다고 제가 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살게. 엄마 돈으로. 정말요? 응.
엄마가 번 돈으로 딸한테 밥 사주고 싶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내 인생, 이제야 나한테 돌아왔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63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3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저물녘처럼 보이는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순 씨에게 63살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끼를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순 씨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정순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1,000원. 겨우 1,000원 때문에 집을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온 무시와 무관심,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1,000원이라는 작은 균열을 통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그날 정순 씨는 두려웠을 겁니다. 40년을 살던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것, 63살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해냈습니다. 요양보호사학원에 등록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자격증을 땄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이제야 나한테 돌아왔네. 정순 씨의 이 한마디에는 40년의 인내와 63살의 용기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정순 씨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63살이든 70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이정순 씨는 지금도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제 당신에게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이정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